오늘은 최근 올렸던 영상에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 개인적인 업무로 바빠서 바로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내용을 보셔야 정확하게 개정된 의미와 달라진 부분이 경제 매크로상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정도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GDP와 GDI 간극이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이게 24년 9월달입니다. 2분기 확정치가 발표되면서 연간 개정이 나타나는데 GDI가 상향 수정이 되면서 이 간극이 사라졌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벌어졌던 게 붙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과거에도 GDP와 GDI가 벌어졌던 괴리가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었고, 대부분 GDI로 수렴이 되면서 경고했던 미국 성장이 생각만큼 좋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났던 게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다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모두 사라졌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궁극적으로 첫 번째는 지난 데이터라는 것이고, 따라서 지난 시기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더 견고했다, 이렇게 볼만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GDP와 GDI의 간극이 나타났을 때 GDP가 개정이 되면서 GDI 쪽으로 붙어버린다면 더 경기 침체 리세션 가능성이 높아졌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경기 침체 방향성이 달라졌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연간 개정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데이터라는 점을 좀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런 과거 사례의 데이터는 이미 우리가 개정이 완료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시장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저축률의 상향 조정이 있습니다. 7월달 저축률이 2.9까지 떨어졌고, 직전 달이 2.7%였으니까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번 8월달 저축률이 대폭 상향 수정이 됐죠. 4.8로 집계가 됐습니다. 2.9에서 4.8로 상당히 높게 상향 수정이 됐는데, 저축률은 가처분 소득에서 개인 소비 지출을 빼고 계산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상향 수정이 되려면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던지 개인 소비 지출이 떨어지던지 하면 저축률이 상향 조정이 되겠죠. 예전보다 개인 소비 지출이 나빴다, 이렇게 나와도 저축률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번에는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여력이 더 풍부하다라는 것을 뜻하게 됐죠. 저축률이 계속 떨어졌던 것을 우려했던 이유가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계속 정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의 소비를 유지했던 게 기존 저축도 있고 대출도 있고 이런 부분, 근로소득도 있고, 이런 부분이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소비 지출을 유지했는데, 이게 과연 저축률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런 부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축률이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된 거는 앞으로 소비 여력이 더 여유가 있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상향 조정이 된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첫 번째는 과거 대비 절대 수준 자체가 현저히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레벨이 2.9에서 4.9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소득 대비로 따져보게 되면 여유가 있는 부유층의 저축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바닥권에서의 저축률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즉 2.9나 4.9나 숫자 자체로는 엄청나게 상향 수준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결국엔 부유층에 집중된 저축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핵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저축률이 낮았지만 이 저축 대신에 MMF 잔고로 역대급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확인한 게 6조 달러를 넘어섰던 게 MMF 잔고거든요. 따라서 저축률은 낮아도 이 MMF 잔고가 최대치까지 증가한 것을 보면 이 저축률의 상향 조정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현금 플러스 MMF 자금 등을 총괄한 유동 자산의 개념으로 소비 여력을 판단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저축률 하나만 갖고 과거 대비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소비 여력이 더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 근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저축률이 낮은 수준에서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레벨 자체가 역대 과거 추이로 봤을 땐 낮은 수준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늘어난 저축률이 소득 대비로 봤을 때 오히려 부유층에 집중된 저축률일 가능성이 월등히 많다. 더불어서 이미 우리는 MMF 잔고가 역대급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전반적인 소비 여력을 판단하는 게 더 유효하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유동자산 개념으로 소비 여력을 판단한 데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관련 보고서를 냈었죠. 궁금하신 분들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금리 상황에서도 소비자 지출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보였던 이유 자체를 결국에는 막대한 부 때문에 그렇다. 어떤 부? 유동자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사실 회계적으로 1년 미만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뜻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미국 전체 가구 자산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MMF를 포함한 거고 현금, 당좌예금, 저축률이 되겠죠. 모두 포함해서 유동자산이 전체 가구 자산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이런 유동자산의 추이가 결국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소비자 지출을 이어온 핵심 요인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동자산이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죠. 고소득층은 11%나 늘어났고 중소득층은 6%나 증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렇게 늘어났던 팬데믹 시대 유동자산이 고갈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2분기부터 모든 소득계층에서 초과저축이 감소되기 시작했고, 유동자산이 소진하는 시기가 중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21년 말이고, 고소득층은 좀 시기가 늦춰지긴 하지만 22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유동자산의 갭이 오히려 과거 평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팬데믹 초기에는 모든 소득에서 유동자산이 증가했지만 고소득층에선 더 큰 증가를 보였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진이 되었고, 지금 모든 계층에서 팬데믹 이전 예측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유동자산이 유지가 되고 있다. 특히 중저소득층에서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유동자산의 감소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 이렇게 초과저축이 소진되자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소득그룹에서 동일하게 나타냈는데, 특히나 신용카드 연체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현상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동자산이 줄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이 얘기는 MMF를 포함한 현금, 당좌예금, 저축예금의 유동자산의 추이로 소비 지출을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향후 미국 소비 여건이 저축률보다 더 큰 개념인 유동자산의 개념이죠. MMF 자금까지 총괄한 그런 유동자산의 개념으로 이 소비 지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소득계층 하위, 중저소득층에서는 소비 지출 여력의 한계점에 봉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이런 추이는 상위소득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왔다. 앞으로 미국 소비를 견고하게 유지하던 유동자산 흐름을 놓고 보면 미국 경제 하방 압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8월달 저축률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거 하나를 갖고 무조건 소비 지출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상향 조정된 추이 자체가 소득 계층별로 따져보면 그렇게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여전히 과거 대비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MMF 잔고까지 포함한 유동자산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유동자산 개념의 흐름상 소비 여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저축률이 높아졌다는 거 하나만 갖고 소비 여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단조롭게 해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축률 상향 조정 얘기도 해드렸고, GDI 상향 조정으로 이런 간극이 사라졌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데이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 GDP가 좋게 나왔다라는 것이 재확인된 것인데, 궁극적으로 24년 2분기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기여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2분기는 오히려 이 민간 소비 기여도가 1.95%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하향 수정이 됐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저축률이 좋아졌고, 더불어 GDI가 상향 조정이 됐던 이런 종합적인 결과가 결국엔 민간 소비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4년 2분기 현재 GDP가 그렇게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민간 소비 기여도 추이를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지금 뭐 GDI가 좋아졌다, 뭐 저축률이 상향 조정됐다, 그래서 소비가 앞으로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등등의 말들의 총합이 결국에는 민간 소비 기여도의 이런 변화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최종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의 추이와 흐름을 지금 과거 대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오히려 24년 2분기 큰 폭은 아니지만 하향 수정이 되는 것으로 나왔고, 민간 소비 기여도 지금의 레벨 자체가 물론 팬데믹 기간 너무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보는 거고요. 이 빨간색 선이 지금 1.9%포인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민간 소비 기여도 레벨 자체가 과거 평균 범위 레벨의 하단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이 빨간 선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평균 범위를 좀 넓게 설정하긴 했지만 지금의 민간 소비 기여도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경기 침체 직전 레벨을 보시게 되면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후 경기 침체 오는 게 아니고요. 소비 둔화나 징후가 먼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경기 침체 패턴이 나왔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경기 침체 직전에 개인 소비 지출의 기여도 변화에 일관된 패턴을 찾기는 어려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리세션 직전에 보게 되면 개인 소비 지출의 GDP 기여도 중 1% 부근이거나 1% 이하로 떨어졌던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최근 보시게 되면 23년 2분기 0.65를 기록했거든요. 이때 낮아졌고 그러다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럼에도 아직 1%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년 1분기만 하더라도 1.3%로 기록이 됐으니까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다. 물론 2분기는 1.9로 집계가 되긴 했지만 이게 여기서 다음 분기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개인 소비 지출의 기여도 변화가 이 1% 부근에 다시 떨어지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 경기 침체 초입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 지금 GDI 및 저축률이 상향 조정이 돼서 미국 경기 소비가 아주 오랫동안 강한 모습을 이어질 것이다, 바닥권에서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멘텀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의 기여도 변화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0.95까지 떨어졌고 지금 이때는 1.3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 초반에 머물러 있다. 과거 사례 지켜봤더니 개인 소비 지출 GDP 기여도가 1% 부근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다음 분기 GDP에 개인 소비 지출 기여도의 변화가 1% 초반대로 다시 떨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레벨 자체가 과거 평균 범위의 하단 레벨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딱 봐도 아실 테고요. 지금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은 저축률이 대폭 상향 수정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사실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서 상향 조정됐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소득 계층별로 따져보면 미국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미 우리는 역대급으로 증가한 MMF 잔고의 추이 가운데서 경기 흐름을 봐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저축률은 줄었지만 MMF 잔고는 증가했던 상황에서 매크로를 분석했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이런 흐름에서 유동자산의 개념으로 소비 여력을 판단하는 게 더 유효하다. 단순히 저축률이 바닥에서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소비 여력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만 보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좀 강조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